안녕하십니까. 청년베스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혈액순환 촉진을 위한 물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이기고 청년의 때와 같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힘을 잃고 죽어가는 것이 노화와 질병의 근본 원인입니다.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주지 못하는 경우 하나는 음식을 먹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적절한 음식을 먹고 영양 공급을 해주면 회복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잘 먹는데도 건강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독소와 과잉 영양 때문에 피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주면서 독소를 배출하고 과잉 영양을 해소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피가 잘 순환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여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피의 순환을 돕는 물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피의 순환을 돕는 물리적인 방법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액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은 정맥을 통해서 심장에 들어온 혈액이 폐로 가서 산소를 공급받고 다시 심장으로 와서 동맥을 통하여 온 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모세혈관으로 마지막에는 가게 됩니다. 이 모세혈관에서 한 20% 정도는 림프관을 통해서 다시 정맥으로 들어오고 80% 정도는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한 피가 다시 모세혈관으로 와서 다시 정맥과 심장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심장에서 모세혈관까지는 심장이 밀어주는 힘으로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림프관과 정맥에서는 심장이 잡아당기는 힘만으로는 피가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정맥과 림프관에는 판막이 있습니다. 정맥과 림프관에서 혈액의 흐름이 어떤 힘으로 되는가? 정맥과 림프관 주위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인하여 펌핑이 되는 구조입니다. 판막 구조와 펌핑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만약에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맥과 림프관 내의 혈액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세포 사이를 통과하여 림프관을 지나 다시 정맥으로는 이 길의 소통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들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몸이 힘이 없고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런 상태일 때에는 나른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피가 흐르지 않는 극단적인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장기간 의식불명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는 등에 욕창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정맥과 림프관 내에 혈액의 흐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부 세포에 영양과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장기간 그 상태가 되면 피부 세포가 죽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욕창의 예방은 환자를 뒤척이면서 움직여주는 것이 그 예방법입니다. 근육이 움직임으로 피의 흐름이 생겨서 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공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로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포에 영양과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가 독소로 오염되어 있고 과잉 영양 상태에 있으면 과로하지 않아도 힘이 없고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휴식을 취해도 피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세혈관과 림프관에서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포들이 영양과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 피로가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해주면
물리적으로 피의 흐름을 도와주고 정맥과 림프관에서 혈액이 흐르게 되어서 세포들에게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몸을 극심하게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피로는 피 속의 당분이 다 소비되고 지방을 분해하여 사용할 때 필요한 미량 원소들이 소진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는 휴식과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몸이 피곤한 경우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피로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 휴식을 취하면 피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몸의 상태는 피로의 연속이 됩니다. 하는 일 없이 피곤한 사람은 운동이 최고의 해답이 됩니다. 그러나 살이 찐 분들이나 독소가 많이 침착된 분들은 운동을 해도 힘이 듭니다. 독소로 혈구가 응집되어서 운동을 해도 피의 흐름이 안 일어나고 저장된 지방을 분해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위중한 상태에 있는 분들도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응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피의 흐름을 만들어서 세포들에게 영양과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마사지가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혈액순환 방법이 마사지입니다. 손으로 근육을 주물러주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정맥과 림프관이 수축 이완되면서 세포 사이에 피의 흐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들에게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게 됩니다. 세포들이 힘을 얻게 되고 활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하면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응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방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간이 걸리지만 독소를 배출하고 과잉 영양 상태를 해소하는 길입니다. 운동을 하여서 피의 흐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피의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이 있고 생체 전류를 이용하여 근육을 수축 이완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생체 전류를 사용한 마사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체 전류를 사람의 몸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매우 안전한 방법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분과 마사지를 해주는 분이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사지를 하듯이 생체 전류를 이용하여 사람의 기혈을 순환시킵니다. 혈액의 흐름을 매우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생체 전류를 사용하는 방법은 근육뿐 아니라 오장육부에 있는 정맥과 림프관의 흐름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피의 흐름을 촉진시킬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단시간에 세포들에게 영양과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응급조치입니다.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혈액순환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열을 이용하여 피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족욕이나 반신욕과 같은 방법입니다. 발이나 하체에 열을 가하면 혈액이 상승하면서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 기력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적외선이 나오는 곳에서 몸의 온도를 높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방법 중에 황토방 바닥에 솔잎을 깔고 누워서 땀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옹담을 먹고 솔잎을 깐 황토방에서 땀을 내는 것입니다. 솔잎땀이라고 하는데 독소 배출과 혈액순환 촉진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물리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함께 해줘야 할 중요한 일은 좋은 물을 충분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물을 충분하게 먹어주어야 혈액의 농도가 낮아지고 잘 순환될 수 있습니다.
또 충분한 물이 있어야 땀이나 소변 등을 배출하면서 몸 안에 있는 쓰레기와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 깨끗한 알칼리수를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면 많은 질병이 치유됩니다. 피를 순환시키는 물리적인 방법 중에 가장 최고의 방법은 물론 운동입니다.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에 계신 분들은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혈액을 순환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 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무리 없이 하되 땀이 살포시 나오고 심장 박동이 느껴질 정도로 해주는 운동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매일 이러한 운동을 1시간 정도 해주는 분들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라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과 같은 노년을 준비하고자 하시면 날마다 살포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독소가 없는 피, 과잉 영양이 없는 깨끗한 피가 있는 몸은 운동을 해주면 온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독소를 배출하고 과잉 영양을 해소하고 운동을 해주면 온몸의 세포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청년과 같은 몸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소가 많이 침착되어서 운동만으로는 회복하기가 너무 힘겨운 상태에 계신 분들은 클로로핀 복용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물론 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도 클로로필 복용을 병행하면 몸의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청년과 같은 몸을 회복하기 위한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일상의 순한 음식으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되 소식을 한다. 둘째는 클로로필 복용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셋째로 물리적인 방법, 운동이나 마사지, 족욕, 반식욕, 찜질 등을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잘 실천하면 내 몸은 스스로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합니다.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꾸준하게 노력하면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모든 질병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청년의 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청년과 같은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이제까지 설명드린 방법을 실제로 시도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클로로필을 알게 된 후에 클로로필의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서 기대했던 것이 청년과 같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병은 없었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일어나고 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자가 체크를 하고 클로로필을 복용하면서 나타나는 변화와 회복의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여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권장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